공유자원의 비극, 체제 개관 한번 보자. 글의 종류는 설명문, 그 다음에 공유자원의 비극. 이 글은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유자원. 자, 공유자원은 뭐다? 그렇지,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공유자원이 과다하게 사용되는 현상인 공유자원의 비극. 자, 이것이 어떻게 된다? 그렇지, 과다하게 사용되는 현상인 공유자원의 비극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설명문이래. 자, 그 다음 북유럽 어느 도시의 공유 자전거, 우리나라 서해 조기잡이 등에서 나타난 공유자원의 비극적 사례, 그죠? 비극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시민들의 개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어부들의 적절한 개입으로 공유자원의 비극을 됐죠? 이건 극복한 거네. 극복한 오스트레일리아 어민들의 예를 소개하며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시사점을 주고 있다. 중요한 단어도 있죠. 우선은 예시가 사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다. 주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설명문이니까 머리말, 본문, 매진말 이렇게 되겠고요. 공유자원의 비극 개념과 특성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공유자원의 비극이 일어난 사례 앞에서 나온 대로 이제 본문 들어가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서해 조기잡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한번 아울러서 우리 이거랑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공유자원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어떤 게 필요하냐? 정부 차원과 그 다음에 시민이 두 개로 나눠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 갔지? 자, 그러면 넘어가서 본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 글을 읽을 때는 좀 꼼꼼하게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면서 읽는다고 생각을 하고 문장을 읽으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을 통해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이제 독해 연습이 될 수 있으니까. 자, 머리말. 공유자원은, 화제 먼저 제시하나 보다.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비하는 자원이,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뭐하는? 소비하는 자원인 거야. 됐지?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하고 소비하는데 공동으로 소유를 한다? 됐죠? 공유 재산 또는 공용 재산이라고도 한다. 다른 말로 바꾸는 거. 공유라는 말이 들어갔어. 공유.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공동으로 함께 공용 같이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겠지. 됐지?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유. 그죠? 그래서 재산 또는 공용 재산. 예를 들어 공기는 우리 모두 공동으로 소유하고 소비하는 자원이다. 예시를 들었지, 그지? 공기. 산과 들, 바다에 있는 야생동물들, 들의 피는 이름 모를 꽃, 서울 시민들의 식수를 담당하는 한강도 물론 당연히 다 공유자원이다. 또한 경상북도의 성류굴 같은 관광자원, 휴대전화 소유자에게 필요한 전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유자원이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공유자원으로 존재했었어? 첫 번째는 여기 우리 모두가 공유 소유하고 있는 소비하는 자원. 근데 산들, 바다에 있는 야생동물들, 들에 피는 꽃, 서울 시민 담당하는 한강. 그죠? 그 다음 경상북도 성류굴과 같은 관광 자원. 그 다음 휴대전화 소유자에게 필요한 전파. 이런 것들도 다 공유 자원이다. 공유 자원은 과도하게 소비된다는 특성이 있다. 특성이 있는데 어떻게 된다? 과도하게 소비가 된대. 이는 공유 자원의 비극이라는 표현이 이는 공유 자원의 비극이라고 표현된다. 과도하게 소비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공유 자원의 비극이라는 거야. 자, 같은 음식을 여러 사람이 함께 먹을 때와 혼자 먹을 때 어느 쪽이 더 맛있게 느껴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 같이 먹을 때 훨씬 맛있다고 느껴진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같이 음식을 먹을 때 더 많이 먹게 된다. 밥을 즐겁고 맛있게 먹는다는 점에서 공유자원의 희극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음식 입장에서는 빨리 사라지게 되므로 이 경우 역시 공유자원의 비극에 해당한다. 자, 어떤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 같죠? 그죠? 네, 비유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음식 여러 사람이 먹을 때 여러 사람이 먹는다라는 것은 그 음식을 뭐 공유라고 해야 될까? 여기서 공유라고 하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음식이라는 것을 서로 같이 먹는 상황이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공유 자원은 그 자원을 함께 소유하고 공동으로 소비하고 있는 거니까 이 상황이 같다라는 거지. 이해 갔죠? 북유럽의 어느 도시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자전거 몇만 대를 사서 시내 곳곳에 두었다. 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됐죠? 몇만 대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공유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거죠. 필요한 시민들은 자전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자전거를 길거리에 그냥 두도록 했다. 자전거가 필요한 또 다른 사람들은 길거리에 있는 자전거를 타고 자기 목적지로 갈 수 있었다. 아주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이득점이죠. 그죠? 장점. 모든 사람이 되게 도움이 되는 구상이었다. 그런데 그 결과 상당수의 자전거를 도난당하거나 남아있는 자전거 대부분 고장났다. 좋은 구상이었지만 이 부분이죠. 그죠? 정책적인 어떤 특성에 있어서 아주 좋은 구상이었지만 의도대로 실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뒷부분에 결과가 만들어졌죠. 공유자원의 비극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원인, 그게 바로 공유자원의 비극. 그럼 공유자원의 비극 바로 뭡니까? 과도하게 소비한다라는 측면들이 있는 거야. 수산자원, 야생동물, 지하자원은 모두 공유자원이기 때문에 공유자원의 비극이 발생한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조기는 우리나라 서민들의 먹을거리였다.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다. 조기는 우리나라 서해에서 부하에서 동중국해를 거쳐 대만 인근까지 갔다 다시 서해로 돌아와서 알을 낳는다. 알을 낳은 조기를 잡으면 좋을 텐데 어부들은 조기가 알을 낳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기다리면 다른 어부들이 먼저 조기를 잡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아까 얘기했던 공유 자원이라는 것의 됐죠? 특징, 같이 사용하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비극을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네. 자, 그래서 조기가 다니는 길목을 지켰다가 모조리 잡았던 것이다. 요 길목을 지키다. 목, 요 목도 단어 한번 찾아. 그래서 원래 사람의 목 있죠. 요 목과 길목, 뭐 목이 좋다. 됐죠? 뭐 나들목. 이거 동음 이의어가 아니라 다의어예요. 알겠죠? 꼭 찾으셔야 돼. 자, 그 다음 대만의 어부들까지 싹 다 잡은 거야. 조기가 알을 낳기도 전에 잡아버린 탓에 이제는 거의 씨가 말랐고 당연히 조기값이 급등하게 된 것이다. 조기는 주인이 따로 없기 때문에 누구나 잡기만 하면 자기 것이 되다 보니 너도 나도 조기를 더 많이 잡으려고 한 것이다. 물론 어부들도 조기가 알을 낳기 전에 잡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개조기도 하지만 자신만 고기를 멈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아무도 조기 잡는 손을 멈추지 않게 되었고 이에 정부는 조기에 대한 금어기를 설정하게 되었다. 정부의 개입이 일어난 거죠. 됐죠? 시장에 맡겨서는 공유자원의 비극을 피하기가 어렵다. 이 상황을 얘기해 준 거네. 그죠? 시장에 맡겼다라는 것은 시장이 어쨌든 자유를 인정해 준 거죠. 그죠? 정부의 개입을 안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문제가 생기니까 개입을 하게 된 거죠. 따라서 정부나 시민들의 개입이 필요하다. 공유자원의 문제는 정부의 개입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는 있다. 대체일 수 있다. 단 공유자원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했다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야 이거? 그지? 정부가 개입하면 좋은 결과를 만드는데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대. 정부는 사람들의 동기를 잘 생각해서 개입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의 동기를 잘 생각해서 개입해야 되는 문제점이 또 한계점이 하나가 있다. 주의할 점 이렇게 되겠죠? 정부가 개입해서 발생한 부작용으로는 다음 예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바다에서 그물코가 작은 그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개입한 거. 그물코가 작은 그물은 어린 물고기까지 모두 잡아버려 바다의 자원을 없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어부들은 몰래, 요 이기적인 인물이지. 그물코가 작은 그물을 사용한다. 그리고 경비정이 쫓아오면 잡히지 않기 위해 그물을 끊고 시치미를 뗀다. 끊어진 그물이 다시 바다에 버려지게 되므로 이런 행위는 바다를 또 오염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대절에서 공유자원의 비극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어낸 거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한 오스트레일리아 바닷가재 공동체의 사례를 한번 살펴봅시다. 해결한 거. 1960년대 이 지역의 어부들은 바닷가재의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공유자원의 비극을 겪고 있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부들은 좋은 생각을 했다. 누가? 어부들. 시민들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동체를 결성해 설치할 수 있는 어망의 숫자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자,
공동체를 결성해서 설치할 수 있는 어망의 숫자를 제한한다. 그지? 자발적 개입이다. 이에 다른 사람들이 어망을 더 설치하는 것을 서로 감시하게 되면서 불법적으로 어망을 설치하는 어민이 사라졌고 결국 바닥까지의 숫자를 늘리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민들은 꼭 자신이 어망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망의 숫자만 제한했을 뿐 어망을 설치하고 잡을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망의 숫자는 제한했는데 그것을 설치하고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주민들은 어망의 숫자는 계속 제한을 둔 상태에서 어망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그래서 그 권리를 팔기 시작했던 거네. 그죠? 새로 바닷가재를 잡으려는 사람들은 기존 어부에게서 돈을 주고 이 권리를 사게 되는 거죠. 어망 설치 권리를 팔면서 어부들 일은 적게 하면서 소득은 점점 높아졌다. 그래서 자발적 개입이 가져온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 이렇게 된 거네. 자, 이 사례가 시사하는 점을 생각해 보자. 만약 정부에서 어망을 제한했다면 다른 여러 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렸을 것이고, 그런데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제한을 두면서 자연스럽게 불법주의 자체를 감추게 되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지. 우선 첫 번째 정부에서 개입한 것이냐 아니면 어부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냐 차이가 있다는 거지. 자, 물론 처음에 어망을 설치한 권리를 갖는 사람이 누구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권리를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할 수는 있다. 됐죠? 그 어떤 과정이 좀 요거 선행돼야 될 문제점은 있는 거야. 이처럼 공유자원의 비극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유권과 관련이 있으므로 그 해결 방법도 소유권과 관련해서 찾을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바닷가재 공동체처럼 공유자원을 각자의 재산으로 만드는 것이 공유자원을 각자의 재산으로 만드는 것이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는 기본 원리. 됐죠? 이게 또 핵심이네. 그렇다면 소유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공유자원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공기가 점점 오염되고 있다.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지구협화라고 불릴 아마존의 열대림을 보존하여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마존 원주민들이 열대림을 보존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지. 다들 이 사람들이 이제 발전이 돼야 되잖아. 경제 같은 경우들이. 그러려면 이제 나무를 베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그러려면 열대림을 보존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보존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좀 하자라고 한다면 혜택이 돌아가야 될 텐데 원주민들한테 그런 게 없다는 거지. 그들의 입장에서는 열대림을 태워서 밭을 일구고 작물을 키워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지구 환경을 위해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라고 할 수 있을까? 없겠지.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하고 생활하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가혹한 일이다. 그러므로 열대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원주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 예를 든다면 열대림 관광 개발, 상품을 개발하여 원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 됐죠? 그러면 열대림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유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는 소유권과 유사한 동기부여.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뭐 나왔었어? 소유권 요 앞에 나왔던 거죠. 그죠? 두 번째는 그렇죠. 동기부여.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네. 전체적인 내용은 과제를 주고요. 여기 앞에 내용은 과제를 주고 문제 상황, 그 다음 해결책을 제시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나와 있는 문제는 어렵지가 않을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고 요것 좀 알아둬야 되겠다. 그죠? 독서 역량 펼치기. 대기오염 문제. 기본적으로 환경 문제이지만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경제 문제, 환경 문제이면서 경제 문제. 제품을 생산하는 주체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닌 이상 탄소를 처리하는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생산 과정에 발생하는 탄소로 직접적 피해를 입지 않아. 그러니까 탄소를 처리하는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재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제품의 생산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인데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보면 탄소를 배출한다라는 탄소 배출 행위를 통해 산업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데 탄소 배출 행위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비용은 다른 나라들과 나누어서 감당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각 나라는 탄소를 조금이라도 더 배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나 이로 인해 극심한 대기오염이 초래되고 인류는 존립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탄소 배출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것들도 하게 되는 거지, 그지?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문제는 한번 또 쫙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공유자원의 비극 한번 살펴봤어요.